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각종 수술과 시술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상담을 고하는 경우가 연간 100건을 웃돈다. 의료적 사례와 일반적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료적 사례, 첫 번째 코 수술 사례. 수술 후 코막힘 증상과 수면장애 그리고 두통이 생기고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다 비쳐요. 사전에 이런 수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일반적인 경우 잘 발생되지 않으나 고객님의 경우 안면 전체 좌우 비대칭이 있고 연골이 얇고 약하여 코끝 연부 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2006년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진료기록 부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기재 혹은 수술 동의서 등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병원 측은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의료적 사례 두 번째, 레이저 시술 사례. 피해자는 2014년 소프트 안면 윤곽술 시술을 받았다. 과거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아 피부가 약했던 피해자는 시술 중 뜨겁다고 여러 번 호소했지만 의사는 괜찮다며 듣지 않았다. 피해자의 양쪽 입가엔 3에서 4cm의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피부 일부는 괴사하였다. 레이저 시술을 하다가 환자의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혀놓고 환자부 주의로 진료 기록을 남긴 의사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의료적 사례 세 번째, 보톡스 시술 사례. 2013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의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한 피해자에게 시술 방법이나 후유증 등을 설명하지 않은 채 TA 주사를 9차례 놓았다. 이 주사를 환자 피부 지방층까지 깊이 주사하고 정량을 초과해 투약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술해 피해자의 왼쪽 볼에 괴사, 함몰이 생기면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렇게 피해를 입은 환자는 피해자를 포함해 8명에 달했다. 의사는 환자의 증상이나 진단,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하지도 않았다. 잘못된 방식으로 시술을 반복하다 환자들의 피부를 함몰시키는 등 상해를 입힌 서울 강남의 피부과 의사가 법정 구속되었다. 일반적 사례 첫 번째, 유아용 선크림 부작용 사례. 피해자는 화장품 가게에서 점원이 추천해준 유아용 선크림을 소개받아 구입하였다.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러나 2살 아이는 사용하자마자 얼굴이 붉게 부어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 피부과에서 약 2주 치료를 받았다. 일반적 사례 두 번째, 팩에 의한 부작용 사례. 피해자는 유아 아토피 피부에 좋다는 방문 판매원의 선전에 각종 화장품을 50여만 원에 구입했다. 방문 판매원으로부터 아예 온 몸에 팩을 받았으나 몸 전체에 가려움을 동반한 발진이 생겼다. 고객님, 그건 부작용이 아니라 독소가 빠져나오는 현상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업체 측에서 책임을 회피하였으나 추후 알아보니 방문 판매원의 말과는 달리 구입한 화장품 모두 어린이용 화장품이 아니었다. 일반적 사례 세 번째, 미용실 피해 사례. 피해자가 지정한 디자이너 대신 다른 직원이 머리를 손질하여서 따지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왜 땡땡 디자이너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해주는 거죠? 아, 손님, 그건 누가 해도 상관없어요.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손님이 모발 손상을 최소화해달라고 하셔서 영양제를 써서 그래요. 오히려 저렴하게 하신 거예요. 사전에 추가 비용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저는 못 내요. 피해자는 실랑이 끝에 추가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였다. 처음 이야기한 것과 달리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오류를 줄이는 방법. 첫째,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둘째, 직설적으로 표현하기. 셋째, 육하원칙에 맞춰서 말하기. 넷째, 쓰고 녹음하고 기록하기.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피해 사례와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